구대웅 경장은 참 비밀도 많고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인물이죠. 그런데 드디어 6화에서 구대웅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MBC는 이미 미방문과 성공개 영상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줬는데요.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구대웅을 알아보고 경찰이 됐다는 이야기에 미묘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도대체 과거 구대웅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구대웅의 과거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대웅은 아마도 성범죄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그동안 구대웅이 보여준 행적은 무언가 의심스러웠고 그는 경찰이 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다이어리에 장태수 기사를 붙여놓는 행동들을 보며 혹시 그가 진범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방문과 성공개 영상을 보면 아마도 구대웅은 잘못된 사건 수사의 피해자였다고 추측되는데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극중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구대웅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절대로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특징은 장태수의 인물 설명에 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 의심과는 반대되는 경향입니다. 이 때문에 장태수를 존경하고 범죄 행동 분석팀에 들어온 이어진 경장은 구대웅의 행동을 보며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장태수는 과거 자신의 딸과 송민아가 엮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비밀로 했고 그걸 알게 된 구대웅 역시 장태수를 믿으며 비밀로 했으니까요. 즉 드라마에서 이어지는 장태수를 존경하는 의심의 능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는 캐릭터라면 구대웅은 장태수와 정반대, 수사의 시작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2명을 면접 보고 장태수가 직접 전화를 해 뽑은 사람은 이어진이 아니라 구대웅이었죠. 장태수는 확신하고 있었던 자신의 의심 능력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걸 슬슬 깨닫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구대웅을 뽑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자신과 전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장태수가 의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캐릭터라면 구대웅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대웅의 성격은 아마도 그가 경찰이 된 계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인물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장래희망이 경찰이었던 적은 없었다. 대학원 졸업을 앞뒀던 그의 겨울,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사고처럼 찾아오기 전까지는. 즉 구대웅은 이 사건을 겪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절대로 증거 없이 용의자를 의심하지 말자는 철학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구대웅의 과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돼 긴 시간 고통을 받았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건은 대부분 살인과 관련되어 있으니 저도 처음에는 구대웅이 살인과 관련된 사건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작진이 준 2개의 영상 힌트에서 장태수의 딸 하빈이 사라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여성 청소년과 경찰이 구대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구대웅이 경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이 경찰의 반응을 보면 구대웅은 과거 여성 청소년과와 관련된 사건을 겪었을 것이고 그 사건은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라고 했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성범죄로 누명을 써 가족들과 연인, 주변 지인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주인공은 사람이 꽉 찬 만원 지하철에서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치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보통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 억울하더라도 일을 크게 벌리면 소문도 나고 자신의 인생도 피폐해지니 그냥 벌금 내고 바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주인공은 절대로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기나긴 법정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는 못하죠. 좀 어이가 없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꽉 찬 만원 전철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전철 타면 늘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생각나면서 구대웅 역시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됐고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피력하고 오래도록 법정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이 된 걸 보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겠지만 그동안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받고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헤어졌던 건 아닐까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인생을 바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닌 믿음이다. 이 드라마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은 장태수의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하빈이 사이코패스라는 믿음, 그래서 혹시 동생 하준을 죽였을 거라는 의심, 이 의심 때문에 이혼했고 아내인 윤지수 역시 하빈을 사이코패스라 의심하게 됐죠. 한국에서 사이코패스를 수사하는데 최고 권위자였던 남편이 의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 때문에 윤지수 역시 하빈을 의심했고 무서워하는 수연에게도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그 의심 때문에 수연의 죽음을 딸이 한 거라 단정지어 이수연의 시체를 매장하고 수십억의 돈을 뜯기게 됩니다. 그리고 윤지수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엄마 때문에 장하빈은 송민아, 최영민을 추적하게 됐고 만약 장하빈이 송민아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 시작 역시 장태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장태수마저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그는 윤지수마저 하빈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이수연 살해 최중요 용의자인 최영민을 잡고서도 풀어줬습니다. 즉, 이 드라마는 의심으로 대변되는 인물 장태수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이어진과 그 의심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져 믿음으로 대변되는 인물 구대홍이 함께 힘을 합쳐 결국은 모든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대홍의 절대적인 믿음 역시 결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태수 역시 하빈을 의심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의심하고 몰래 수사를 진행해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장태수가 명확하게 저지른 실수는 어린 장하빈이 한 일이라 확신하며 직접적으로 윽박지르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이 행동을 보면 분명히 의심의 단계를 벗어나 하빈이 범인이라 단정짓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구대홍의 절대적인 믿음도 수사에서는 큰 결점이 될 건데 정반대 성향인 이어진 경장이 있으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구대홍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성범죄 용의자로 누명을 쓰게 됐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입증했지만 오랜 법정 싸움에서 가족들이 상처 입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도 이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대홍은 나처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됐고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장태수의 의심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